눈부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의 리뷰 스타일로 셀토스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음성이 잘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네. 네, 모두의 리뷰는 원래 이렇게 막 찍는 겁니다. 네, 모두의 리뷰는 지금 여기 나가는 자막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아무튼 됐고 치고, 네, 차 여기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께서 따끈따끈한 신차를 또 이렇게 뽑자마자 700km 탔어요, 이 차. 자, 아무튼 셀토스입니다. 이 셀토스를 이제 보통 코나랑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자, 그런데 이 셀토스가 코나랑 비교해서 사이즈가 뭐 굉장히 크다. 뭐 기아에서 마케팅 자체부터도 이 코나랑 동급으로 아예 마케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는 네, 코나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공유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네, 코나의 경쟁 차종, 형제 차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냐고 광고를 하냐. 자, 실제로 차 길이가 여기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20cm나 차이가 나요. 20cm나. 이 같은 급이라고 하기에는 전장이 20cm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도 한데, 이 정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휠 베이스 있죠, 휠 베이스. 여기서부터 휠 진짜 못생겼다. 여기까지 휠 베이스는 정작 3cm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뒷자리겠죠. 네, 이건 뭐 아무리 깡통이라지만 이게 뒤에 러기지 네트를 네, 꼭 삭제를 해야만 하는지, 네, 이건 진짜 네, 욕밖에 안 나옵니다. 네. 자, 뒷자리를 열었을 때 지금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적어도 다리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네, 공간은 확보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짧지만. 그런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조수석을 끝까지 뒤로 밀면은 아예 다리도 안 들어가요. 네, 어쨌든 휠베이스 3cm가 길어진 것 때문에 코나 대비해서 뒷자리가 조금은 더 넓다. 조금은. 하지만 뭐 차체 사이즈가 20cm나 크다라는 것 때문에 뭐 뒷자리가 뭐 코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광활하게 넓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폭은 똑같아요. 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오버행이 코나보다 한 2cm 정도 더 길더라고요. 이건 사실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뒷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뒷부분이 코나보다 한 10cm 정도 네, 더 길더라고요. 자, 그로 인해서 트렁크가 코나보다 한 10cm 정도 네, 더 긴 부분이 있다. 자, 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코나와 사이즈가 과연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부분은 뒷자리만 조금 다르고 트렁크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네, 그거 말고는 뭐 별 다를 게 없다라는 정도로 하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리뷰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I'll always want you, baby. I'll always want you, darling. I feel it in my veins, masking all this pain. I wish I had more time, just wanna feel alright. Stars across the sky, guide me home. No more crying, it's time to go. Been searching for you. 자, 시청자 여러분, 셀토스입니다. 그 핫한 셀토스입니다. 깡통 모델입니다. 트렌디 모델에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차량을 출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은 현재 디젤 모델인데 트렌디 모델 가장 하위 트림을 선택을 하고 이 하이패스 넣고요, 이 모니터 넣고요, 그리고 이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뭐 가죽 시트, 뭐 가죽 기어 노브, 핸들, 이런 것들 소소한 옵션들이 묶여져 있는 패키지까지 더해서 출고 가격이 2,300만 원짜리고, 자, 원래 이 소형 SUV 시장의 원탑이었던 코나가 있기 때문에 그 코나와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코나랑 비교해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거는 뭐 이제 거의 자동차가 아니라 이쯤 되면 전자기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센서와 부품과 전자장비들이 들어가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배선들이 들어가는데, 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전장 부품을 이어주기 위한 일단 대동맥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대동맥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미세하게 퍼지는 그 미세혈관들까지, 사람으로 따지면은 몸의 이 혈관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원가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부품이기도 합니다, 배선이라는 게. 자, 그런데 코나랑 이 차랑 비교를 하다가 지금 배선 얘기를 왜 하냐? 코나랑 얘랑 메인 배선이 제조사가 달라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컨티넨탈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그 배선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셀토스는 뭘 사용하고 있냐? 바로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부품의 가격들까지 확인을 하고 나오진 못했는데, 뭐 전문 용어로 하네스라고도 부르는 이 메인 배선들의 가격은 결코 무시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무조건 국산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까기만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냐?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셀토스를 구매하셨는데 헤드라이트 한쪽 그 라이트가 애가 무슨 수전증 걸린 것처럼 떨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가다 보면은 앞차나 뭐 주차할 때 벽이나 이렇게 보면은 내 헤드라이트 그 라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싹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애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문제. 또 셀토스 동호회에 지금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계기판이 먹통이 돼요. ESC 오류가 뜨면서. 자,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장 배선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추정이기는 해요. 이거는 추정이기는 한데, 지금 이 셀토스에 들어가 있는 엔진과 미션, 얘네랑 완벽하게 파워트레인을 동일한 걸 사용을 하는 코나보다 엔진 노킹음이 좀 많이 들어와요. 확실히 많이 들어와요. 확실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차량의 뽑기 문제인 건지 그 디젤 엔진 특유의 노킹음이 있잖아요. 갈갈갈갈 거리는 소리, 초반에 출발할 때 특히나 더 정말 주차장에서 굉장히 조용한 상황에 옆에 벽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 반사음 때문에 내 엔진음이 귀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거는 무슨 연료를 잘못 넣었나? 흡사 반드시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량에 그냥 일반 휘발유를 넣었을 때 엔진에서 나 죽겠어 막 이러면서 노킹 소리가 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노킹 소리가 많이 나요. 기아차의 스토닉이 있잖아요. 스토닉보다도 더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선 얘기하다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 엔진음 얘기는 추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나 디젤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킹음이 들어오냐? 물론 가솔린은 조금 덜 할 거예요. 이 엔진의 노킹음조차도 이건 배선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 코나랑 다른 게 배선밖에 없으니까. 파워트레인에서 심장도 똑같고 이거 뇌도 똑같고 근육도 똑같은데 얘네들을 다 이어주는 혈관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혈관이 다른데 한쪽 혈관은 조금 딸려. 그래서 동맥경화도 좀 있을 수 있고, 애가 좀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얇아졌어요. 그래서 흐름이 잘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야 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물론 유추예요. 네. 자,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눈에 진짜 뭐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걸로 굉장히 큰 원가 절감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그거는 뭐 동호회를 보나 제가 직접 느끼는 그 헤드라이트 이렇게 수전증 있는 걸로 보나 이 엔진 노킹 음은 뭐 추정이긴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다가오는 그 상품성 면에 있어서 코나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선 말고 코나와 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겠냐 라고 하면 이제 바디 앤 셰시가 좀 다르죠. 사이즈가 달라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장이 총 20cm 차이가 나는데 이제 휠 베이스는 3cm 차이가 있어요. 그 휠 베이스 3cm는 뭐 만약에 코나 뒷자리 레그룸이 한 50cm 남아. 근데 얘는 3cm가 더 길어서 뭐 53cm야. 그러면 사실 큰 차이가 없겠지만 코나 뒷자리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3cm라도 더 넓어진 이 셀토스의 뒷자리가 사실 코나에 비해서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무리 소형 SUV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고 다닐 일이 많은 SUV인 거는 확실하고, 그렇다면 뒷자리와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같은 가격대에 같은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코나에 비해서 뒷자리와 트렁크 공간이 훨씬 넓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이거 손 놓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행보조장치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또 셀토스에서 나오는데, 현대기아차에서 맨날 뭐 초고강도 강이니 뭐 어쩌니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초고강도 강은 수입차에서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는 강도 정도의 철강을 얘기하고요.
현대차에서도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좀 굉장히 강성이 좋은 이런 철강을 사용해 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그 현대차에서는 이제 울트라강, 핫 스탬핑이 들어간 울트라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아쉬운 거냐면 셀토스가 코나보다 휠베이스가 어쨌든 더 길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트렁크 공간도 좀 더 넓기 때문에 뭐 뒤쪽으로 뻗어지는 이 프레임도 조금 더 넓어졌겠죠, 이 면적 자체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현대의 그 핫 스탬핑이 들어간 울트라강 사용 면적이 코나가 더 넓어요. 코나는 휠베이스가 더 짧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코나는 셀토스보다 트렁크도 훨씬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옆면을 지탱해주는 핫스탬핑 용접 자체도 면적이 훨씬 더 작고, 그리고 울트라강을 사용한 이 면적 자체도 코나보다 더 작은 데서 오는 이 승차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차감의 차이가 결국에는 뭐 비틀림 강성에도 영향을 줄 거고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겠지만, 다만 공도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것 중 하나는 동급 코나를 탔을 때보다 분명히 노면에서 좀 소프트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뭐 눈으로 보여지는 이 데이터적인 것만 보면은 셀토스보다 코나가 분명히 더 좋겠지만, 단순히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셀토스가 딱히 이거는 더 단점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코나보다 셀토스가 조금 더 좀 안락한, 뭐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소프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자, 옵션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깡통 2,300만원짜리에 최소한의 옵션만 넣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다른 차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없이 이 디스플레이만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이 옵션은 현대기아가 진짜 너무 잘하는 짓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이게 또 굉장히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넣어놓은 현대의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를 안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깡통 트림에서도 이것만 선택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이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제 앞에 레이더는 없고 여기 카메라 한 대만 들어가서 카메라 한 대로만 잡아요. 카메라 한 대로만 잡는데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냥 차선 이탈 방지가 아니라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현대기아의 상급 주행보조 장치 그 HDA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애들보다는 뭐 차선 센터를 정확하게 잡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맡겨도 될 정도의 차선 중앙 유지를 하는 성능은 나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는 이 차선 중앙 유지를 하는 기능을 넣어놓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깡통 트림이라서 주행보조 장치들의 옵션 중에 그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주는 시스템, 그리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시스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됐었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핸들을 잡는 것보다는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일단 유지해주는 그게 사실 우선적으로 탑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 베뉴에도 들어가 있던 거랑 뭐 비슷한 건 것 같은데, 이륜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뭐 샌드 모드, 노말, 에코, 스포츠, 스노우, 머드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그 중간 지점을 하나씩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 노말 모드에서 주행을 할 때는 조금만 미끄러져도 출력을 빨리 제어해주고, 머드에서는 뭐 조금 더 미끄러졌을 때 출력을 제어해주고, 스노우에서는 뭐 더 많이 미끄러졌을 때 출력을 제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뭐 그냥 스노우 모드 하나만 있어도 정말 충분하고도 남았을 건데, 이 샌드랑 머드는 그냥 이건 뭐 말장난인 것 같고, 에코랑 스포츠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미션의 그 변속 타이밍을 좀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조금 더 높은 RPM에서 변속이 되게. 하지만 이것도 디젤 차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디젤 차는 어차피 높은 RPM을 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디젤 차는 토크발로 타야 되는데 최대 토크가 다 저 RPM에서 터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얘는 뭐 그렇고, 뭐 열선 시트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마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거는 사실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몇 가지 단서들로 아까 제가 그 배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코나보다는 셀토스가 그래도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서 첫 번째가 뭐냐? HUD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가 있고 뭐 안 들어가는 모델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대시보드에 HUD 들어가는 자리 있죠. 왜 이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차가 꽝 사고가 나가지고 에어백이 터졌어요. 에어백이 터지면은 여기 조수석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죽을 찢고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사고 나서 에어백 터졌을 때 수리비가 진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시보드를 통으로 갈라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터진 찢어진 거를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박음질 해가지고 기워서 사용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에어백 전개된 자리가 이렇게 박음질로 이렇게 기워져가지고 땜빵 기워서 쓰는 거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미쳤나봐 진짜. 이거 솔직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야 HUD라는 HUD 옵션을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건 없으면 안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HUD 있어도 안 보고 거슬리기만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HUD 없는 셀토스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순정이 기워서 나와요. 이건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 단서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나 분명히 똑같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똑같은 이 고무 재질을 사용한 것 같은데 트림과 트림 사이에 이런 단차들, 그리고 이 느껴지는 플라스틱의 질감, 이 특히나 여기 대시보드 위에 있는 이 굉장히 거대한 이 플라스틱 망 있죠. 그리고 트위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이 문짝의 이 플라스틱, 이게 나름대로는 플라스틱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좀 형상학적으로 디자인을 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뻥안 치고 여자친구랑 막 가다가 싸웠어요. 아이씨 이러면서 빡 쳐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진짜 안 예뻐요. 참고로 저는 절대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차량을 때리거나 부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실내 마감은 뭐 호불호일 수 있겠으나 이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 이 마감 재질도 그렇고 기아에서 뭐 하이클래스 SUV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참 민망하다, 하이클래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마감 재질, 디자인 모두 다 코나가 더 나은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 악명 높은 말타기를 매우 잘하는 현대기아의 7단 DCT 미션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몇 번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잠깐만 한번 영상 촬영하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면 현대 코나에 들어가 있는 DCT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원래 DCT 미션이라는 것 자체가 가볍고 소형화가 가능하고 변속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변속 충격이 좀 있잖아요. 그 변속 충격을 운전의 재미로 승화시킨 뭐 폭스바겐의 DSG나 뭐 이런 전륜 DCT들도 있기는 하나 현대기아차의 DCT 미션들은 지금까지 이 변속 충격도 안 내면서 어떻게 뭐 좀 소형화도 시키고 연비도 좀 좋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클러치팩을 이렇게 딱 붙이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는 게 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특히나 언덕길에서는 훨씬 더 증상이 심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셀토스는 지금 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소프트웨어 로직이 달라졌는지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코나 디젤 DCT랑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다릅니다.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언덕길에서도 해보고 뭐 악셀 페달 전개를 요만큼만도 해보고 뭐 풀로도 밟아보고 했는데 뭐 그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했는데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꿀렁거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최대한 증거 자료에 입각해서 그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에 한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혹시 느낀 거는 조금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셀토스에 뭐 또 다른 이런 장점도 있다, 혹은 뭐 이런 단점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번에 뭐 셀토스 풀옵션이 됐거나 가솔린이 됐거나 셀토스도 코나처럼 또 전기차가 나오거나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 리뷰할 때 또 다 참고를 하도록 하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셀토스 궁금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 그런 정보를 얻어서 차량 구매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 좀 부탁드리고, 또 단순히 댓글로 참여하는 거를 떠나서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리뷰, 영상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휴대폰으로 찍으셔도 되니까 영상 간단하게 장점이나 단점 한두 가지씩만 찍어가지고 저희 메일, 지금 또 나갑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의 리뷰 채널에 재미있게 잘 편집해서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또 영상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트라인몰 포인트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리뷰 내용은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잠깐만 광고 좀 할게요. 이 현대기아차 사실 때 사실 처음에 할인을 많이 안 받잖아요. 현대기아차는 할인을 많이 안 받는 대신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루 포인트, 기아는 뭐 레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멤버스 포인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몇십만 포인트씩 이렇게 막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게 생소하니까 차 살 때 뭐 영업사원분께 뭐 그렇구나, 포인트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만 듣고 까먹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 사셨던 모든 분들한테는 대부분 이 포인트가 다 지급되어 있고, 이거를 포인트몰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 포인트몰에서 모트라인 카케어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현대 블루 멤버스 포인트몰 그리고 기아 레드 멤버스 포인트몰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면은 내 앞으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다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꼭 지금 당장 신차를 구매하신 고객님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씩 좀 조회를 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꽁돈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셀토스 타시는 많은 분들 다 이거 직분사 엔진이잖아요. 가솔린도 그렇고 디젤도 그렇고 소중한 내 차 처음부터 검하우스로 관리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검하우스는 어디서 구매? 모트라인몰. 감사합니다.